아니,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1997년 천리안을 시작으로 온라인 세상에, 사이버 세상에 발을 내딛었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그 인터넷 지방령으로 이렇게 떠돌던 시절이 있어서 이 사이버 공간의 변천사를 그래도 꽤 오래 봐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뭘 하진 않았지만 보기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보면은 맨날 싸우고 있어요. 막 열심히 싸워요 진짜. 근데 와 하루에 끝나지도 않아요. 그 막 댓글이 이제 뭐 며칠에 걸쳐가지고 막 둘이서 열심히 싸우는 거 보면은 왜 저럴까 싶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다들 막 되게 날이 서 있잖아요. 막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싫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싸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만 좀 알면은 우리가 싸움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가라앉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뭐 어디 댓글에서 싸우는 거는 사실은 그 섀도우 복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문신을 했거든요, 손목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문신을 하고 나니까 그 인터넷에서 문신충이라고 욕하는 그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글이 있으면 이제 콜로세움이 탁 열리는 거예요. 막 서로 죽여라 이러면서 문신을 옹호하는 쪽과 그걸 욕하는 쪽이 원색적인 욕을 하면서 막 싸워요. 저는 댓글 되게 열심히 읽거든요. 그게 막 아무리 막 원색적인 욕이 있고 그런 거라도 전 댓글을 꽤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이유가 있어서 보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 댓글들 찬찬히 읽다 보면은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어떤 입장이 좀 보여요. 보고 있으면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게 둘이 생각하는 문신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의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사고를 배워야 된다는 건데, 이제 드물게는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문신을 가지고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싸우다 보니까 서로 글이 점점 길어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원색적인 욕을 하고 배설을 하기 위한 싸움을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이 그 어떤 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장문의 글이 서로 오가다 보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면 너의 입장이 나도 이해는 간다. 그리고 반대쪽 사람도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잘 지내라 이러고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다른 수많은 키배들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글이 댓글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그 몇 줄에 그냥 그 사안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분출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이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뭐 근거는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이 내가 겪어봤는데 이래. 아닌데 내가 겪은 건 이랬는데 뭔 중심 같은 소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인신공격으로 넘어가잖아요. 뭐 네가 뭐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나 본데 막 이러고 막 싸우죠. 근데 저는 그 각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 좀 찬찬히 얘기를 해보게 하면은 양쪽이 아마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이 다를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문신 같은 경우도 한쪽은 이레즈미 같은 그 몸을 굉장히 많이 덮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문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고, 다른 한쪽은 문신이라기보다는 요즘 타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나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새기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문신, 타투라고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결국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댓글로 막 상대방을 욕하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목적이면은 뭐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나의 의견을 이 사람한테 알린다? 얘기를 한다라는 목적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말 그대로 섀도우 복싱. 그래서 우리가 과학 연구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먼저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기준, 정의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고 모아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동일한 단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예 생각하는 게 시작부터 다르다. 그런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걸 우리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둘이서 계속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좀 사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다 보면 혼자서 그 장판파의 조자룡처럼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막 무쌍을 펼치고 있는 케이스를 좀 보게 돼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그로를 계속 끄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는 이해를 많이 못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러지? 막 욕먹는 게 좋은가? 남들 괴롭혀서 기분이 좋은가? 악플러인가? 막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우울증이랑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저 말고 다른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 몇 군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방에는 그 닉네임에 나의 어떤 상황을 적는 방들이 있거든요. 뭐 보통 나이, 성별, 그리고 내 이제 그 병명 같은 걸 적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어떤 세상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게 경계선 지능인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채팅방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그러는데, 눈치 없이 어떤 말을 한다거나, 또는 그 공간 자체가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자고 만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리고 어떤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지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독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해요. 정말로 똑같은 걸 어제도 물어봤던 걸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정말 며칠 동안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주다 지치게 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답을 하면은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시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입니다 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또 거기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못 참고 어떤 분이 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죄송하다고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데, 그 화를 내시는 게 방어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화를 내세요. 병명을 공개하는 곳에서 그 어떤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양상들을 충분히 관찰을 하고 나니까 익명방에서 비슷한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핑계대고 징징대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도와준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눈치 없고 이기적인데, 본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거나 너그럽지 않은 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됐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달려있는 댓글을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만큼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정의 동요가 그만큼 일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남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진심으로 이게 궁금해서 대화의 양상을 그런 식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절실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온라인 공간이 익명의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글을 쓴 사람의 배경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익명의 공간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동일한 기준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니터 너머에 있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을 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댓글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좀 속이 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런 식의 싸움이 그분의 인생에서는 비단이 온라인 공간 상에서만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계선 지능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해요. 정신병동에도 봄이 와요라는 드라마에서 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연을 다룬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사춘기의 여학생인데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한참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춘기가 된 지금까지 또래 집단에 녹아들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또 학업 성취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매사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고요. 자존감은 낮은데 외롭고 상처가 많은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화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닿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봐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터넷에서 그 이해 안 되는 댓글을 달고 사람들이랑 싸우는 분들이 다 경계선 지능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이 모니터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내가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너머에 있는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랑 다른 생각,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또는 뭐 되게 뭔가 의견이 분분한 것들에 있어서 나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막 되게 예민하고 순두부 멘탈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 게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온라인 공간이 무리해도 되고 공격해도 되고 그 익명의 방패 뒤에 숨어서 그냥 내 감정을 마구 배설해도 되는 공간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이 되게 널리 퍼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염려가 되는 건 이 온라인 공간에서 망가지게 된 인격들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 삶의 터전이 온라인 공간인지 오프라인 공간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이런 것들도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일 테니까. 아무튼 오늘은 이 근사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그 키베이 현장들과 콜로세움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최소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세상의 팍팍함에 상처받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줄어드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안녕.